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BMW가 이번 CES에서 내놓은 BMW iX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신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흰색이었다가 검은색이었다가 이게 스르륵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네, 이번 CES 2022에서 여러가지 자동차 회사들이 신기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BMW도 이번에 외장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이 전기차 iX Flow를 공개했는데요. iX는 지난번에 저희가 시승하기도 했고, 이 iX에 이 랩핑을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일단 영상 좀 볼까요? 네, 외관 색상이 이렇게 다 바뀌는데 외관만 바뀌는 게 아니고 휠도 바뀌어요. 야이씨, 이게 어떻게 되지? 흰색에서 검정으로, 검정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네요. 그냥 멈춰있을 때만 되는 게 아니고 주행하면서도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탁 바뀌면 멋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더 연출이 뛰어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이게 기술 구현상 동시에 딱 바뀌는 게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이 연출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점도 있긴 해요. 지금 색깔이 검정색, 흰색 이렇게만 바뀌잖아요. 이게 컬러풀하게 막 다양한 색깔로 바뀌는 건 아니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LCD나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잉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예전에 전자책 만드는 기술, 이거 아마존 킨들에서도 그 잉크를 이용한 이북 리더 같은 거를 내놓기도 했었는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니까 눈의 피로도도 적고 전력 소모도 엄청 적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동영상도 안 되고 뭐 스마트폰보다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쓰는 그런 장비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책을 대체하기에는 이 잉크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잉크를 이용해서 자동차에 랩핑을 한다고 하니까 괜찮은데요. 이 잉크는 아시겠지만 캡슐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캡슐에다가 전기장을 이용해서 안료를 모았다가 풀었다가 이러면서 바꾸는 거예요. LCD 같은 게 아니죠. LCD는 전기를 계속 줘야지만 그 색깔이 유지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전기를 딱 주면 모이고 또 전기를 딱 주면 풀리고 이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색깔을 바꾸면 다시 색깔을 바꿀 때까지 그 색깔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 잉크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일단 전력 소비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 다음번 바꿀 때까지는 그냥 유지가 되고, 이게 이 잉크로 해서 색을 딱 만들어 놓으면 약간 종이에 인쇄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착 가라앉은 색이고 거기서 이렇게 빛을 뿜는 게 아니니까 밝은 데 나가도 잘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어두운 데서는 빛을 안 내니까 좀 어둡게 보이고 잘 안 보이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잉크를 이용한 킨들이나 뭐 이런 이북 리더들이 인기가 좀 적어졌는데, 근데 자동차 표면에는 이런 게 딱이죠. 왜 자동차 표면은 진작에 이런 거 할 생각을 못했죠. 자, 그럼 이 잉크를 이용한 표면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냐, 여기 보면은 iX Flow 프로젝트 리더라고 여기 나오시네요. 주차장에서 차를 찾을 때도 쓴대요. 자, 너 내 차 어딨어? 이러고 찾을 때 내 차만 색깔이 샥샥 바뀌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할 때 차가 색깔이 쭉쭉쭉쭉 바뀐다는 거지. 처음에 흰색이다가 이걸 충전하기 시작하면 검정색으로 착착착 바뀐다, 이런 것도 말 되죠. 사실 전기차는 그렇잖아요. 저기다 전기차 충전기에 꽂아놓고 안에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차 마시는 경우 있을 수 있지. 충전이 얼마나 됐는지 차에 가서 볼 수는 없잖아. 물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딱 보고 있다가 검정색 거의 다 됐네, 그럼 가서 이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외관 컬러 변경, 이걸 그냥 멋이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BMW 설명에 따르면은 이 자동차가 앞으로 패션처럼 바뀔 거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가 색을 막 바꿔가면서 일상의 다양한 기분 그리고 상황을 표현하는 수단, 이런 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을 얘기하는데요. 흰색 표면은 햇빛을 많이 반사할 수 있고 검정색은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겨울철에는 차를 검정색으로 바꾸고 여름철에는 흰색으로 바꿔서 이 에어컨 효율을 높인다, 히터 효율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말 되네. 되게 말 되는데. 근데 여튼 충전하고 있는데 막 차 색깔이 샤르륵 막 바뀌고 있어. 주변에서 보면 완전 인싸, 완전 그냥 시선 강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BMW는 이번 CES에서 또 다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외장 색상 변화되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거 말고 이 BMW 시어터 스크린이라는 걸 선보였어요. 시어터 스크린 하면 그 극장 스크린? 맞나? 이름을 맞게 지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뒷좌석에 앉은 승객들 뒤에 딱 앉아서 이만한 디스플레이로 뭘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디스플레이냐? 31인치라고 합니다. 야, 31인치 엄청 큰데요? 거기에 비율은 32대 9. 잠깐, 32대 9 애매한데, 지금 BMW가 내놓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큰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이 뒷좌석에 앉은 승객은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수한 오디오 성능을 갖추고 있으니까, 아니 당연히 극장이지 이거는. 아니 그럼 운전자는 못 쓰고 그냥 뒷좌석에 있는 뭐 애들만 쓰란 얘기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이건 전기차니까 오빠하고 뒷좌석 가서 영화 볼까? 뭐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여튼 근데 뒷좌석에 앉았을 때 정말 그런 기능인가? 조금 자세히 보면은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일단 32대 9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비율이다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LG, 삼성에서 이런 비율의 모니터를 내놓긴 합니다. 이 모니터 하나로 듀얼 모니터가 된다고 해서 파는 거예요. 보통 시어터 비율은 16대 9예요. 근데 그 16대 9가 두 개 달려있다. 그러니까 모니터가 듀얼이 된다는 얘기지. 해상도는 지금 최대 8K라고 하고요. 4K 모니터가 두 개 붙어 있다 라는 의미로 판매되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영화 보기에는 사실 컨텐츠가 없거든요. 영화 컨텐츠가 없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시어터로 연출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4K 듀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듀얼이니까 왼쪽 승객은 이 영화 보고 오른쪽 승객은 이거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보나? 오빠랑 영화 따로따로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뒷좌석에 앉은 둘의 승객이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흥미롭긴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뭘 볼 수 있나? 뭐 일단 5G 커넥티비티가 여기서 재원이 되고요. 거기에 아마존 파이어 TV가 들어갑니다. SK BTV 그런 셋톱박스 같은 걸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만든 게 아마존 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파이어 TV가 여기 내장돼 있어서 여기서 넷플릭스도 볼 수 있고 디즈니 플러스, 뭐 당연히 유튜브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iX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다른 럭셔리 차들에 다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이 시어터 어떤 차에 먼저 적용되게 될지 이런 것들 기대가 됩니다. 네, 물론 비현실적인 내용도 많죠. 일단 지금 보면 외관도 표면이 좀 우둘투둘해요. 그리고 이대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우둘투둘해서 이대로 나오면 소비자들이 컴플레인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를 디스플레이로 하는 거 좋은데 이거 살짝 긁히면 어떡해? 맘상하겠죠. 이게 돈이 얼마야? 그렇지만 이 자동차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 실시간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될 것 같고요. LCD를 디자인 요소로 적극 활용한다,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 곁에 반드시 올만한 요소라는 거,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실내외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변화로 디지털을 이용할 거 뭐 분명한 거죠. 지금은 BMW만 봤지만 이 여러 브랜드들이 앞으로 디자인, 인테리어 이런 거 혁신하려는 노력은 대단하거든요. 요즘 뭐 다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자동차 업계가 디자인의 완전한 전환, 그러니까 기존의 발전이나 어떤 진화가 아니라 완전한 전환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과거 30년 전 자동차가 이렇고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자동차예요. 이게 30년 동안 자동차 변화는 별로 없었어요.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앞으로 3년은 과거 30년 동안 자동차의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장 몇 년 안에 이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할 텐데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고민이 커지는 연초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